난 연금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 연 2천만 원에서 최소 몇십만 원은 건지실 수 있을 테니까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연금을 하셔야 되거든요. 연금 상품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일단 개인연금하고 IRP 700만 원은 1,800만 원까지 다 납입하세요. 연봉이 뭐 1억이다 그러면 ISA에 2천만 원 추가 불입하세요. 그리고 묶여 있다가 아니라 묶어놓고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선비즈 누워서 연 2천만 원 떠먹기 프로젝트 일명 누이떠의 진행자 훈민아빠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 대비 관심 많으시죠?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마음 한켠에는 이제 걱정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핫한 연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성일 데이터 노우즈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연금 얘기한다고 그래서 바로 연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연금 운용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안정성이죠. 그 안전한 투자 전략을 그대로 주식 투자에 접목을 시켜도 비교적 안전하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올웨더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안전하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난 연금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 연 2천만 원에서 최소 몇십만 원은 건지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주식 투자 광풍은 불고 있는데 연금 광풍이 분다는 얘기는 사실 없잖아요. 연금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재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연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강남 부자들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금을 해요. 재테크 때문이거든요. 재테크. 세금을 통한 재테크인데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가정주부든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연금을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익률을 높인다.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근데 연금을 하시면 연말정산에 16.5%가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6.5%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죠.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고, 일단 정부에 세금을 냈던 걸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한 해 놓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고, 이것만큼 수익률 좋은 게 없어요. 연금으로 운용하는 거랑 일반 주식 계좌로 운용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전략을 운용했을 때 수익 차이가 얼마나 나냐. 연금 계좌에 있는 혜택들만으로 1% 가까이 수익률이 차이 나요. 똑같은 전략도. 1%를 더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1%를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을 안 하는 건 너무너무 바보짓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금 투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연금 제도 혹시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금 제도가 3층 구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이런 교직원연금 이런 연금들이 있는데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있고요.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넣어주는 고연금을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요. 근데 개인연금은 내가 내 연금 알아서 스스로 쌓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쓸 건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DBDC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연금에는 개인연금에 라는 제도가 있고 그 안에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연금이 보험사에 들어가 있으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거고요. 증권사나 은행에 들어가 있으시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돼 있으신 거예요. 일단 연금저축보험하고 펀드의 차이점은, 보험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험사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보험사는 왜 뭐 아무것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보험사도 운용을 하죠. 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금융회사들이 나를 위해서 연금을 열심히 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조그만 마이너스 나면 이제 언론의 질타와 감독기관의 경고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을 높여줬다고 해서 그 금융회사들이 받아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 같은 상품들로 이제 다 채워넣기 때문에 예금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김 이사님의 그 추천해 주신 방법을 쓰시려면 일단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에서 만드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보험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전하는 절차가 있죠. 네, 이전하셔야 돼요.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해지하시면 그동안 받은 연말정산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해지는 하지 마시고, 이전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증권사
혹은 이제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면 이쪽 연금을 이쪽으로 다 옮겨줘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운용하는 방법 중심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지난번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그 연금저축에 가입한 직장인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연금 3천, 5천, 1억 그 받는 직장인들 기준으로 연금 상품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이 이제 3천만 원인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일단 개인연금하고 IRP 700만 원을 웬만하면 넣어주세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60만 원 넣으시면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1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100만 원 연말정산 받은 거는 편하게 쓰세요. 휴대폰도 바꾸시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경비로도 쓰시고, 근데 이 700만 원 꼭 넣으세요. 그리고 연봉이 뭐 5천만 원, 7천만 원이다. 1,800만 원까지 다 납입하세요. 개인연금하고 IRP에 1,800만 원까지 꼭 납입하시고, 연봉이 뭐 1억이다. 그러면 ISA에 2천만 원 추가 불입하세요. 자, 여기서 아니 그 연금에만 돈을 다 넣으면 어떡하느냐, 너 돈을 묶이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찾으면 이제 페널티가 있어요. 기타소득세라는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돈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1,800만 원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은 1,100만 원은 아무 때나 찾으실 수 있어요. 세금 없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목돈이 필요하다. 뭐 집 사야 될 거 아니냐. 혹은 결혼 준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 살 돈, 목돈 준비하는 거를 1년에 1,100만 원씩 추가 납입을 계속 하세요. 연금 계좌에. 이게 10년이 모이면 1억 1,000이잖아요. 1억 1,000은 그냥 찾을 수 있어요. 페널티 없이. 수익금, 이자는 찾지 마시고요. 그거는 찾으면 세금이 나가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RP를 하지 마시고요. 개인연금에만 1,800만 원을 넣으세요. 개인연금에 1,800만 원을 넣으시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나머지 1,4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찾으실 수 있어요. 10년이면 1억 4천입니다. 원금만. 근데 이거를 은행에 넣어서 굴리는 것보다 연금계좌에 넣어서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제 보통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돈을 못 찾기 때문인데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묶여있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표현을 좀 바꾸고 싶은데 묶어놓고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못 도망가게 딱 묶어놓고 굴리는 거죠. 이게 행동장치예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에 넣어놓으시면 이 백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이 돈이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은 찾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됩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안 돼요.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과세돼서 받았던 거 다 토해내고 더 많이 토해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담보대출 받으시면 돼요. 60%까지 담보대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저기 증권사에 따라서 ETF를 매수한 계좌는 담보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꽤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 현재 규정상 ETF는 담보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대신 펀드는 담보의 대상이 돼요. ETF와 유사한 펀드로 바꾸시면 돼요. 상품을 펀드로 쑥 바꾸시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묶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연금 어차피 주식 투자할 때 과세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연금저축에 많이 넣으라고 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어떻게 굴려야 그 장점이 극대화됐는지. 제일 좋은 건 세액공제입니다. 주식을 하시면 세액공제가 없잖아요. 당장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100만 원씩 돌려받는 이게 없어요. 주식 투자하시면 당연히 세금이 없죠. 근데 매도할 때 매도세 나가잖아요. 0.23% 정도 나가시잖아요. 근데 연금계좌에서 ETF를 하시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주식계좌에서 하셨을 때는 이제 ETF도 국내 주식형을 제외하고는 매매차익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연금계좌에서는 그게 과세가 저율 과세가 되고 과세 이연이 돼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 미국 S&P 500 같은 걸 일반 계좌에서 사면은 15.4%를 떼나요? 차익에? 근데 연금 계좌로 하면 그거 안 뗀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네. 연금계좌에서는 저율 과세. 그러니까 연금 받을 때까지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연금을 받을 때 3에서 5%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죠. 그 세액공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 그 주부분들 이런 분들도 연금저축 가입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가입하셔야죠. 그러니까 주부분들 중에 예금하시거나 아니면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 하셔야죠.
예금을 아무리 그 이자 높은 저축은행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더라도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5.4% 세금이 나가요. 근데 연금 저축에서 예금이랑 비슷한 상품에 넣으시면 그 세금이 엄청 줄거든요. 그래서 연금 저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국민연금은 고갈론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그에 대한 의견도 좀 네. 국민연금 고갈로는 이미 뭐 1, 2년 된 얘기가 아니고 십수년, 뭐 20여 년째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용은 굉장히 잘해요. 문제는 뭐냐면 연금을 낼 사람이 계속 적어지고 받을 사람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면 고갈될 수밖에 없고 뭐 2040년, 50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갈 시점을 계속 미루는 게 정부나 혹은 이제 연기금의 목표이고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급 시점을 늦추면 됩니다. 연금이 지금 65세부터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그걸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년이 연장되면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국민연금을 우리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면 돼요. 받는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70%대에서 지금 50%, 40%까지 줄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금이 고갈 안 되게끔 만들 거예요. 그 대신 저희 같은 사람들 혹은 지금 이제 30대, 40대 직장인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되게 조금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IRP 같은 걸 잘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밥해 먹을 수 있는 정도, 개인연금이나 이제 IRP를 잘 운영하시면 맛집 다닐 수 있는 정도, 네 거기에서 국내까지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운영하시고 오래 운영하시면 1, 2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임의 가입도 추천하시는 거죠? 임의 가입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가입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고요. 18세가 되면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주는 부모님들도 좀 계신가 봐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좀. 국민연금의 기본 모토가 뭐냐면 최소한의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비슷하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금액 납부하는 건 찬성하고요. 그리고 자녀의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한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증여하시는 금액을 자녀의 개인 연금으로 납입하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 자녀가 연말연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뭐 대학을 들어갈 때라든지 어학연수를 간다고 할 때 그 연금에 있는 수익금은 놔두고 원금만 페널티 없이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녀한테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연금장에 들려고 했더니 애가 좀 싫어하더라고요. 나 60살 돼서나 쓸 수 있다고. 이 무지에서 비롯된, 왜냐면 금융맹이라서 그렇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금융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 직장에 취업하시고 월급이 조금 모이면 하는 게 원룸에 가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죠. 예. 원룸에 가서 고양이 키우는 순간 월급이 하나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일단 원룸을 전세로 안 들어가요. 월세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양이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로망인데 예뻐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큰,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 금융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전세를 사는 게 유리한지부터 가르치고 세상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도 좀 가르치고 그걸 알고 시작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까 원금을 찾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혹시 초과분을 다음에 이제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가능한데 이제 복잡해요. 뭔가 이렇게 확인서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찾을 수도 있어요. 목돈이 필요할 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찾는 거를 추천하시는군요. 예. 왜냐면 많이 넣었다는 건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요.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거는 꼭 다 쓰세요. 그래야지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도 이해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상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사님은 많이 내는 것보다는 오래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네. 굉장히 단순한 산수예요, 산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느냐는 딱 두 가지예요. 수익률하고 기간입니다. 근데 보통은 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수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전 세계 3위, 4위 부자인 워렌 버핏이 최근 20년 동안 수익률이 연 10% 정도밖에 안 돼요. S&P 500을 못 이겼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 정도인데 저희가 워렌 버핏보다 수익이 더 잘 난다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행운에 의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낼 수 있는 수익률은 제 생각에는 5에서 10%, 많으면 15%. 그러면 하나가 남았잖아요, 기간. 기간은 제곱으로 들어가요. 투자를
왜 오래 해야 하냐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70이 법칙이라고 해서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7.2%로 수익률이 나면 10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돼요. 수익률 자체는 7%에서 막 70% 올리는 건 어려운데 기간은 저희가 일찍만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 기간 중요하다.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앞에까지 한 얘기는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6가지 정도 추천드리거든요. 주식군, 국채, 대체 투자라고 불러요. 그에 맞는 ETF를 골라서 6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한꺼번에 교체하는 데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에 다 넣으십시오. 인생 한 방이다 정신으로 한 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